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4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 포털사이트 뉴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뉴스들을 살펴보고 빅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21대 총선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피플라이 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 이경락 박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19 확산세가 지금 굉장히 또 심해지고 있죠. 네. 예, 그래서 당연히 코로나에 관련된 또 키워드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50개 주요 키워드 수집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재확산 때문에 그 이슈들이 부각됐는데 가장 이제 많이 등장한 어휘들 중에서 40개가 사실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어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공포심이 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다른 뭐 어휘들 이런 것까지 바탕으로 해서 5가지 이슈를 일단 이번 주 이슈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예. 네, 첫 번째는 코로나19의 지역 감염 확대.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폐질환으로 인한 첫 사망자 발생. 그리고 세 번째는 김남국 변호사의 민주당 경선 참여 논란. 그리고 네 번째는 이명박 전 대통령 2심 유죄로 인해서 다시 구속 수감된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오늘도 방금도 한 것 다루긴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봉준호 감독의 만찬 소식과 관련된 것. 이렇게 좀 다뤄봤습니다. 예. 첫 번째, 두 번째는 코로나 관련 이야기인데 지금 뭐 군부대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앞으로 하룻밤 자고 나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형태라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통계 내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 아닌가 할 정도로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그건 뭐 당연하다고 이제 전제해야 될 대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무증상에 가까운 그런 저증상 감염 형태가 많다 보니까 크게 경계하지 못하고 전염되는 경우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서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질병관리본부가 어떻게 보면 이전에 너무 중증 질환의 방역 형태로 대응한 측면이 있지 않나 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알고 보면 지난주에 급변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2월 14일만 하더라도 저희가 좀 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WHO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잘 정리된 뭐 한국 자료를 요청했다. 2월 14일이었고 또 16일에 사실 엿새 만에 29번째 확진자가 나오게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전 세계 초비상인데 한국만 잠잠이라는 보도가 16일까지만 해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19일 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또 그 확진자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지금 우리도 이제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잘 해왔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무의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신천지 종교 집단에 대한 비난, 또 분노 이런 어휘들이 많이 또 나타났죠. 네네. 앞서서도 이제 그런 문제 다루셨었는데, 지금 31번째 환자 같은 경우 뭐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뭐 댓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병원에서 검사 권했는데도 이제 거부한 점, 그리고 또 워낙 또 다양한 활동을 했었던 점. 그래서 이제 공공의 안전을 해쳤다. 이런 식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례가 비단 이제 31번째 그 환자뿐만 아니라 앞서서 이제 세 번째 확진자의 경우에도 그랬었는데 세 번째 확진자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퇴원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조금 나는 그런 비난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 댓글들 보면 대부분이 그 왜 억울함을 느끼냐라고 이제 부정적으로 하고 오히려 더 심각하게 그 비난을 하고 욕설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생활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도 뭐 불륜 아니냐 이런 비난들도 이제 반발이 많이 있었는데 좀 과도한 비난 양상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공공 안전에 위협을 준 사례. 어떻게 보면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해서 충분히 따르지 않은 사례들에 대해서 갈수록 이제 네티즌들이나 일반인들의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속과 같은 형사적인 조치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 얘기도 공개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3번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와서 열이 나면 당연히 보건당국에 문의를 해야지 해열제 먹고 돌아다니면 어떡하냐 이런 비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방역 조치에 왜 따르지 않느냐. 반대로 그 최근에 그 여대생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대처했다고 박수 치셔주는 또 네티즌도 많죠.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런 사례인 것 같고. 총선 관련 이슈 얘기해보죠. 김남국 변호사의 경선 문제.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는 한 3, 4일 동안 기사만 1000건 가까이 쏟아졌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서울 강서갑 같은 경우에 이제 경선이 예상되었죠. 근데 지금도 사실 민주당 내부적으로 다른 지역구로 보내느니 많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곳에 이제 조국 백서의 필자인 김남국 변호사가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이게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국 수호 대 비조국의 그런 프레임으로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포털 반응은 어떤지 아무래도 좀 네이버와 다음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 이제 관련된 기사에서 5,850개 정도의 댓글을 봤는데 그 주요 어휘들 보게 되면 이제 네이버니까 이제 좀 정부 비판적이 많을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어휘적으로 보면 파이팅이나 응원, 지지 이런 것들이 22위권 안에서 아주 비중 있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 실제 호감을 많이 받은 댓글들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은 사실 부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감순으로 봤을 때 상위 20개 댓글을 모두 보면 대부분이 이제 김남국 변호사를 비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비판을 할 때 뭐를 가지고 비판하냐면 고향이 순천 전라도다 이렇게 해서 뭐 지역주의적인 비판 혹은 뭐 사시 패스하지 않은 로스쿨 출신이다 뭐 이런 비판 뭐 이혼 전문 변호사 혹은 조국 수호에 앞장섰다 이런 점을 근거로 해서 좀 인신공격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잠깐만요. 고향과 로스쿨 출신 왜 비판 대상이 돼야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사시 출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역주의적인 것들로 비난인 거죠. 일방적인 비난. 사시가 없어졌는데 뭐 어떡합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근거들이 없으니까 이게 사시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출신은 사시에 비해서 뭐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 것들이죠. 호남 출신이면 안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그 굉장히 오랫동안 네이버에 있는 댓글에서 오랫동안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출신이 뭐만 잘못하면 혹은 범죄만 나더라도 계속 지역주의적인 감정들을 끌어올리는 것들이 이게 여전히 뭐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반대겠네요. 네, 다음 보게 되면 6,850개 정도인데 먼저 당연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레기라는 어휘가 5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걸 볼 때 이제 언론의 보도가 총선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이다. 즉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동하려고 그런 의도를 가진 보도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우에는 호감이 높은 상위 20개 댓글이 모두 오히려 이제 금태섭 의원을 비판하는 건데, 그러니까 조국과 관련된 선거라는 그런 프레임을 잡은 금태섭 의원이 잘못인 거 아니냐,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공감 댓글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감 댓글은 네이버와 다음이 상반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 글 내용에 있어서는 네이버에서도 김남국 변호사를 응원하는 내용이 좀 어휘적으로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히 김남국 변호사 옹호적인 글이 많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늘 분석했지만 네이버에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김남국 변호사 지지한다는 게 많았다고요? 예를 들면 공감 댓글에서는 지지하지 않았는데 전체 댓글 수 그러니까 공감을 받지 못한 글까지 다 합치면 응원이나 지지 이런 어휘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그 전략 공천으로 김남국을 내려보낸 게 아니고 경선만 하자겠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경선이라서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어떤 이슈들이 주목받았습니까? 다시 이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일단 이 이슈에 대해서 의외로 이제 네이버 이용자들은 크게 관심을 안 뒀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할 때 많이 본 뉴스에서 찾는데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선고 소식이 네이버에서 이렇게 많이 본 뉴스로 나오지 않았고 다음에서는 이제 해당 보도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해당 판결이 정당하다 이런 내용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휘 많이 나온 그런 단어들을 볼 때 수모, 구속, 감옥, 잔혹사, 기레기 이런 것들이 주요 이제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단어들이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수모나 잔혹사 같은 그런 어휘가 나온 이유가 이게 뉴시스 보도의 헤드라인 때문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원래 이 보도가 이명박 법정 구속 수모 전직 대통령 잔혹사 새로 썼다라고 이렇게 헤드라인이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네티즌들이 이제 불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안이 어째서 수모냐? 왜 잔혹사냐? 이래서 기사의 헤드라인을 비판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또 기레기라고 이제 어휘들을 많이 비판하는 어휘가 나온 거고 다음에 네티즌들 입장에서 보다면 이거는 당연한 결과고 정의로운 조치인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보도가 문제다라는 입장이 대체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수상 이후에 이 영화팀들이 청와대 오찬에 초청받아서 가서 이제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이것도 댓글들은 아마
양분되는 현상을 보인 것 같습니다. 양분돼서 나타났습니다. 일단 오늘자 그 데일리한 보도였었는데,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벽 코로나 사망자 나온 시국에 웃고 떠들고 문재인 대통령 기생충팀 오찬 비난 속출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이제 매우 비판적인 관점이 있긴 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얘기한 게 이제 진짜 비난이 속출을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기사로 이제 네이버와 담을 봤는데, 네이버에서 어떤 어휘들이 주로 나왔냐면 뭐 재앙, 세월호, 탄핵 이런 것들이 주요 비중 20위권 안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비판적인 입장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짜파구리 그 라면 예를 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그 참사 현장에서 라면을 먹었다가 비난받은 장관이 있는데 왜 이거는 뭐 비난 안 받냐. 즉 예를 들어서 이제 현 상황을 세월호의 그런 위기적 상황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고서 문제 제기라고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았고, 그리고 또 다음 아까도 방금 얘기했지만 지역주의나 그런 색깔론 공세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이버에. 그런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 봉준호 감독이 좌파 성향이다. 그래서 정파적으로 공격하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같은 기사지만 근데 다음 같은 경우 완전히 다른 양상입니다. 다음은 가장 비중 있는 어휘의 순서가 기사, 기레기, 고수정, 그리고 보도를 한 데일리안이 16위, 신천지가 10위 이렇게 중요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냐하면 대부분의 댓글들이 해당 기사를 쓴 분이 이제 고수정 기자인데 고수정 기자와 데일리안을 비판하고 있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쓰지 않았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공감을 받은 내용도 보게 되면 기레기다 이렇게 욕을 하면서 모든 사고에 대응하면 뭘 상복 입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로 공감을 받은 내용도 예정된 행사는 진행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리고 또 세월호와 비교한 것에 서도 당시 세월호에서 대통령이 뭘 하고 있었는지 몰랐지만 이거는 예정된 오찬이었다 이런 것을 강조를 하면서 다음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옹호해 주려고 하는 청와대 것들을 옹호해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의견은 양분됐다고 볼 수 있는데 데일리안 기사는 왜 일방적으로 불만을 샀다 이렇게 쓴 것 같습니까? 네, 이게 보게 되면은 여기서 최근에 있는 연예 뉴스의 패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포털 같은 경우 연예 뉴스에서 댓글을 제도를 아예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버렸으니까 어떻게 보면 봉준호 감독이 청와대에서 만찬했었다는 뉴스에 대한 댓글은 오로지 네이버에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만 보면 당연히 이거 뭔가 잘못됐고 굉장히 비판 많이 받는구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음에 그걸 다시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은 어떻지라고 다음 들어가면 없는 거죠. 다음에는 아예 댓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완벽한 기사라고 볼 수 없는 측면들이 있죠. 일반적인 포털 사이트에 대한 내용들이 아니니까. 근데 다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지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좀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이제 저도 소셜 미디어들 많이 활동하고 보고 있는데 최근 이게 청와대 오찬에서 파한대소하는 모습이랑 그 아래 코로나19 사망자 소식 뉴스를 같이 편집을 해가지고 그걸 공유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공유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공포심이나 이런 불안감이 있는 그 국민들에게서는 굉장히 부정적일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보게 되면 이 이슈를 가지고 정치권에서도 공세를 이어가고, 그러니까 이른바 소위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데에서도 이 이슈를 다시 이제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그런 양상이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다음에 연예뉴스 댓글은 차단됐다고 이야기해 줬는데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도 다음이 종료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 저희가 몇 번 다른 외국 경우에는 이렇게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잘 없다. 구글도 안 하지 않느냐. 그럼 왜 그러냐면은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유지하게 되면 이게 그 책의 베스트셀러 효과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네. 이슈가 한쪽으로 이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다음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종료한 것 같고 네이버도 선거 기간에는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고 실시간 검색 같은 경우는 조작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마 자제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조금 발전적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다행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빅데이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이경락 비플라이 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